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여유조차 없는 이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일찍 오셨나요? 피곤해 보이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챙길 건 챙기세요. 식사부터 하세요. 바야흐로 현대인들의 힐링푸드가 된 도시락. 바쁠 때는 뭐 편하게 그냥 사가지고 뭐 아무 데서나 뭐 일하다가 먹을 수도 있고 야근하다가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이어서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일반 음식점에서는 이제 1인으로 가면은 보통 이제 부담도 스럽고 이제 1인 도시락도 이제 간단하게 잘 나오고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 그러나 우리의 바쁜 현실은 하루 30분도 요리에 허락하지 않는다는군요. 단순히 데우고 끓이기만 해도 갓 지은 밥과 반찬을 먹는 것 같은 만족감을 주는 가정 간편식. HMR의 시대가 왔습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국내 간편식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까지 성장. 식사 대용으로 먹는 김밥, 샌드위치, 간편한 조리 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는 가공밥, 국, 샐러드 모두 간편식에 포함되는데요. 국내 간편식 품목별 비중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락입니다. 맛, 영양, 가성비 두루 갖춘 테이크아웃 도시락 기업 직업 체험. 내 직업과 요리에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 도시락 기업에 지원하게 되면 그런 제 관심에 좀 충족시킬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어요. 외식업을 꿈꾸는 용사들에게 딱 맞을 3박자 직업 체험이 시작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식당을 경영하시는 부모님 곁에 자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외식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슈퍼바이저 체험, 메뉴 개발, 용기 제작, SNS 홍보, 먹방까지 선보이는 용사들. 꿈에 목마르고 배고픈 청춘들에게 묻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테이크아웃 도시락 업체 직업 체험기 함께 보시죠. 테이크아웃 도시락 직업 체험은 봄의 끝자락이 느껴지는 난지 한강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난지공원 뮤직 페스티벌 왔어요. 음악 감상을 하러 온 건 아닐 테고 용사들 여기 왜 온 거예요? 청춘들이 와가지고 콘서트를 즐기는 거고 1박 2일로 한 3만 명 정도가 와서 여기 콘서트를 즐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나와서 이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페스티벌에 먹거리가 빠질 수 없죠. 자연과 음악을 벗삼아 휴일을 즐기려는 사람들 덕분에 이곳은 호떡집에 불난 듯 바빠집니다. 용사들도 도시락 만들기에 일손을 보태는데요. 전창현 상병은 따끈한 밥 위에 고기를 듬뿍 올린 도시락 메뉴를 감사합니다. 322번 고객님. 한강에서 먹는 치킨은 진리. 남준규 상병은 닭강정 담당. 맛있게 드세요. 많은 사람들 보니까 되게 저도 신나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되게 좋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도 되게 좋아가지고 저도 일하면서 되게 힘들지 않고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겠다. 이제 음악으로 감성을 채울 시간. 용사들 4박 5일 동안 꽃길만 걸읍시다. 다음 날 비도시락 업체 직영점으로 출근한 용사들. 젊은 감각, 트렌디한 메뉴 구성으로 거대 도시락 업체들 사이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비기업. 앞에 계신 게 이제 토핑 라인이에요. 미리 제품들을 만들어 놓고 고객이 주문이 들어올 때 박스에 밥을 담고 바로바로 토핑해서 최대히 빨리 나갈 수 있는 건 2분 안에 나갈 수 있게. 2분 만에 완성되는 한식 도시락. 저쪽은 이제 혼밥존이에요. 이제 요즘 혼자 먹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 혼밥존으로 와서 드실 수 있게. 비비드한 컬러와 비기업의 캐릭터를 활용한 인테리어도 눈에 띕니다. 도시락 기업에 왔으니 도시락을 먹어봐야겠죠. 원하는 취향대로.
그릴 떡갈비와 하나. 덮밥 형태의 토핑밥, 메인 반찬, 계절국이 포함된 수제 도시락 등 40여 가지의 메뉴 중 가장 인기 있다는 두 메뉴를 선택. 나름 미식가라는 용사들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합니다. 오, 일단 비주얼은 좋은데요.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게 아닌데도 테이크아웃인데도 이렇게 딱 먹었을 때 그래도 푸짐할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려고 저희 구성을 되게 열심히 준비한 거거든요. 네. 한번 직접 시식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장차 외식업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는 전창현, 남준규 상병의 평가. 아니, 먹방이 시작됩니다. 억수로 맛있네요. 약간 바쁜 현대인 일상에 이런 이제 도시락 같은 게 있으면 이제 뭔가 든든하달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되면은 급하게 먹느라고 밥버거 형식으로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차려놓고 많이 먹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한 끼를 먹더라도 좀 제대로 먹는 게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또 이런 토핑밥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보통 이런 도시락은 직장인들이 점심에 집밥 먹는 느낌으로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먹었으니 이제 일하러 가야겠죠. 직영점과 마주한 건물 2층에는 비도시락 업체 본사가 있었는데요. 한식당에서 시작, 2010년 테이크아웃 도시락 브랜드로 성장한 비기업. 5개 부서 30여 명의 직원들이 기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캐주얼 한식 컨셉으로 국내외 30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 특화된 배달 서비스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네요. 비기업 도시락이 눈에 띄는 이유, 바로 포장 패키지 때문인데요.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음식의 맛과 신선도를 높여주는 특허 용기는 비기업의 비장의 무기라고 합니다. 도시락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약간 햄버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는 거 같아요. 되게 도시락 치고는 포장이 특이한 것 같아서. 느린 한식을 국내 도시락 시장 규모와 전망, 기업의 이해를 배우는 신입사원 교육 시간. 간편식 시장과 도시락 시장을 저희는 지금 2016년도에 3조 원이었는데 2020년도까지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2020년까지 6조 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비주얼로 승부할 수 있기 때문에 맛도 있지만 그 젊은 소비자층들이 계속 SNS를 통해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을 활용, 사진 찍고 싶은 도시락 마케팅 전략도 눈에 띄네요. 비기업의 사업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그 브랜드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젊은 비기업의 박은섭 대표. 도시락 업체들이 되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 이쪽 매장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도시락 하면은 지금 이제 편의점 도시락처럼 네. 이제 저가의 도시락도 있지만 최근에 2018년도에서부터는 저가형 도시락보다는 고가형 도시락으로 조금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도시락, 일반 로드샵에 있는 도시락 또한 고가와 저가의 도시락이 있지만 저희는 중고가에 포지션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도 진출했잖아요. 네. 한식을 주로 메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한식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한류 문화를 통해서 한식의 그 발전된 부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대만, 홍콩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국에서 기본 하에서 갖고 있는 구조로 현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고객들의 반응, 연령층들은 이제 20, 30대 반응층들이 저희 메뉴에 대해서 가장 또 선호하고 계시고요. 직원이 이제 되고 싶으면 약간 전공 쪽은 다 식품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회사의 시스템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매장에서 2, 3주간의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도시락 기업에서는 개발, 운영, 마케팅, 경영 지원, IT 분야의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에 가맹점 운영, 개인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용사들의 도시락 기업 정복기 챕터 1 메뉴 교육. B기업의 대표 메뉴 만들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메뉴 교육자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드릴 요리는요. 저희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숯불고기 밥이랑 대표 도시락 그 두 개를 보여드리고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같이 보여드릴게요. 도시락은 밥이 230g 정도 들어가거든요. 본사에서 개발한 레시피대로 정해진 양, 조리법을 지켜야 최상의 도시락이 만들어지는데요. 메인 메뉴 조리를 시작으로 밥, 곁들이 찬을 담는 전 과정이 2분, 최대 5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관건. 8가지 찬과 국, 계란 프라이를 올린 따끈한 수제 도시락이 2분 만에 완성됐습니다. 토핑밥은 도시락이랑 다르게 밥이 조금 덜 들어가요. 그래서 한 200g 정도. 이번엔 토핑밥 교육. 반은 야채, 반은 토핑이 들어갈 수 있게. 뿌려주시면 돼요. 아, 둘 다 만들 때 되게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할 때 되게 이제 손님들이 만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맛도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요리하는 게 되게 간편해서 햄버거 만드는 것보다 되게 더 간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을 하러 오셨을 때도 금방 포장을 해가실 수 있어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아도 식사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도시락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실 건데 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쪽에서 밥을 먼저 한번 퍼볼게요. 배운 대로 2분 안에 도시락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어째 좀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뿌리시는 것보다 일자로 뿌려주시는 게 보기가 더 좋아요. 깔끔해 보이고. 깨를 뿌리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었군요. 스피드는 포기하고 완성을 목표로 차분하게 도시락을 만드는 전창현 상병. 이쪽 한쪽에다가 네. 70g. 70g. 네. 남준규 상병은 조금 수월한 토핑밥에 도전합니다. 이게 40g. 이건 40g. 다진 무말랭이를 둥그렇게 한 스쿱 올리면 완성. 그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해보니까 막 예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때가 기억나가지고 네. 되게 즐거웠어요. 쉽고 재밌죠? 네. 지금 당장 여기 취업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잘하실 감사합니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햄버거보다 빨리 완성되는 비결은 조리 과정 최소화.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이죠. 셋째 날은 서울의 한 가맹점으로 출근. 1일 슈퍼바이저 체험에 도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은 개똥점인데요. 그러니까 개똥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수 가맹점 1위 가맹점이고요. 그리고 월 매출은 1,500 정도, 인매출은 100에서 110 정도. 9시 전에 입고된 물류를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거 한번 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재작년 오픈한 이후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는 길동 가맹점. 우수 매장의 영업 비결은 무엇인지 1일 슈퍼바이저가 되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일단 물건을 정리를 할 때는 일단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상자를 열어가지고 이분은 어떤 건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냉동이면 냉동실에, 냉장이면 냉장실에 넣어야 되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친구 물건 같은 경우는 냉동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나중에 뭐 이제 매장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선입선출이니까 항상 이거는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선입선출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고객님들한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재고 정리 완료.
슈퍼바이저는 본사를 대표해 가맹점 운영,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매장 운영 전반의 매뉴얼 교육은 물론 위생 상태, 서비스, 홍보까지 담당합니다. 프리미엄 대표 도시락 하나요. 혹시 오셔서 예, 알겠습니다. 용사들 주문 접수했습니다. 그 음식을 담을 때 예쁘게 담아주셔야 되거든요. 예. 빠르고 맛있게 예쁘게 완성. 사장님 배달부터 주세요. 감사합니다. 완성된 도시락은 배달 전문업체 기사님이 따끈따끈하게 배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업계 최초 SNS 주문하기를 체결한 비기업. 각종 배달 어플을 통해 지난해 250%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고 하는군요. 사장님, 근데 보통 하루에 도시락을 몇 개씩 만드세요? 하루에 도시락은 한 50개 정도 만들고요. 예. 토핑밥 같은 경우에도 한 4, 50개 정도 만들고. 다른 가게에 비해 주방이 조금 좁아 보이는데 좀 좁은 공간이 약간 가지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희 매장이 다른 곳보다 작긴 하지만 동선이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빨리빨리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용사들 손님 왔어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이거 도시락 종류를 많이 드시는지? 예, 도시락도 많이 먹고 이렇게 단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네. 많이 시켜 먹는 편이에요. 아. 좀 간단하고 네. 혼밥 먹을 때는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도시락이 좀 남녀노소에 다 어우러서 좀 먹기 좋은 것 같으세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혼자 식사할 때는 사실 이것저것 챙겨 먹기가 어렵고 진짜 집에서 어른들 같은 경우도 밥 그냥 해서 김치 하나 뭐 넣고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돈이 없다기보다는 귀찮으니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챙겨 먹으면 혼밥도 좀 여유롭게 먹고 건강도 챙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른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주문이 몰리는 점심시간이 지나자 한숨 돌릴 짬이 났습니다. SV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어떤 게 있는 거예요? SV 역할은 전반적으로 가장 최우선 따지자면 손익 상출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일단 매장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투자한 매장에 손익을 낼 수 있는 본사와 뭐 가맹점이 시너지가 돼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발돋움하는 게 굉장히 목표인 거죠. 그럼 혹시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네, SV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죠. 점주님과 소통. 그러니까 본사와 가맹점의 사이에 있는 게 SV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SV가 얼마나 소통을 잘 해주냐. 그 차이가 이제 본사와 가맹점이 얼마나 상생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외식업 매장 운영에 관심 있는 용사들은 슈퍼바이저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V 체험을 했었는데 전 처음에 SV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가서 이제 직접 체험해 보니까 SV도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다. 본사와 가맹점을 이제 이어주고 이제 가맹점에게 이제 더 뭐 혜택도 주고 가맹점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모습 보니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슈퍼바이저 체험을 마치고 찾은 곳은 식품 포장 용기 전문 생산업체. 다수의 특허 용기를 비롯 한 달에 약 1,200만 개의 용기 포장재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새로 개발한 용기는 이게 저희가 특허를 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물이 새지 않으려면 이렇게 밀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 밀봉을 하지 않고 밀착 용기지만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이 새지 않습니다. 알루미늄 용기는 이게 선진국에서 주로 산악용이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저희 매장 이제 도시락 저거 용기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좀 색상하고 좀 이제 평소에 있던 도시락 용기와는 좀 차별화되는데 그때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존 도시락들은 까만색을 많이 써요. 네. 이제 까만색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음식들이 이제 색깔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바탕이 까마면 그걸 이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음식물이 좀 돋보이게 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들하고 차별화가 없어요.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만의 색깔을 원래 이제 노란색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톤이 처음에 이제 개발할 때는 과연 어울릴까 생각을 했어요. 도시락 용기에. 근데 이제 컬러 패턴도 좀 이게 좀 빈티지 스타일로 좀 색 컬러를 좀 죽였어요. 이게 광나지 않게. 그래서 여기랑 이제 까만색이랑 올리니까 굉장히 매치가 잘 된 거죠. 그 식감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인 겁니다. 용기 개선 회의를 마친 후 생산 현장을 둘러보기로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식품 용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안에 이제 위생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모자 쓰고 위생복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유통분류팀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생산업체에 들러 용기 개선 회의와 현장 검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용기가 한창 생산 중인 공장. 얇은 플라스틱 원단에 열을 가한 후 금속 판형을 대고 프레스로 눌러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원단. 이게 다 원단이에요. 이건 이제 다 원단이고 아까 이제 그 노란색. 이게 지금 원단이 투톤이에요. 투톤. 한쪽은 뒤에는 검은 거, 검정색, 저기는 노란색. 이제 이게 원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비기업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와 용기 업체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된 특허 패키지. 한 달에 약 10만 개의 용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원단이 이제 야들야들해졌을 때 이제 금형에 딱 들어가서 찍어서 이제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팅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이제 한 판을 찍으면 4개가 나오죠. 한 판에 4개가 나오는 거예요. 한 판 찍을 때마다. 개선 사항이 잘 적용됐는지, 불량품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수 작업도 진행합니다. 주로 검수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주로 저희가 이쪽 부분이 조금 약해요. 이 용기 특성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국을 담는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파손이 없는지, 그리고 이쪽에 잘못 기계에서 생산되다 보면은 저희가 잘못 물려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저희가 이제 로고나 그런 부분이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하고 색상이 저희가 원하는 컬러가 맞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요. 도시락을 만드는데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게 용기도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도시락 시장이 활성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이 있고 또 매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용적이어야 돼요. 용기 자체가. 운영상에서 좀 더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일단 용기가 되게 많았던 거밖에 기억나는데 이게 되게 많은 종류의 용기를 보니까 이제 도시락 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구나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었어요. 도시락 업체 정복기 시장 조사의 날. 도시락 그것이 궁금하다. 시 편의점에 들른 용사들. 어떤 도시락 있지? 되게 많네. 되게 많네. 도시락. 얼마야? 이거 가격대가 3,800원이야. 3,800원? 나쁘지 않네. 그러면 돈가스랑 튀김 하나 하자. 시 편의점에서 돈가스, 튀김 도시락 구입 완료. 이번엔 G 편의점입니다. 볶음밥 어때?
고구마부를 하나 사고 이걸로 할까? 볶음밥 도시락, 한식 도시락 구입 완료.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각종 편의점 돌아보면서 이제 어떤 도시락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있었어요. 어떤 거 같아요? 뭐 대체로 뭐 다 무난하긴 한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업의 도시락에 비해서 좀 덜 정성스럽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팍 들어요. 진짜 정성이 약간 좀 부족한 느낌. 마지막 S 편의점 도시락은 어떨까요? 그거랑 연어? 그렇죠. 그거 한번 사보자. 도시락 맞나? 연어 도시락, 불고기 도시락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도시락 사봤는데 이거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하다. 근데 대체로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인데 되게 싸다.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세계사 편의점에서 도시락 6종 구입 후 비교 분석해보기로 합니다. 각양각색의 도시락의 가격, 맛, 메뉴 구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미션. 자,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은 어떤 게 가장 눈에 띄나요? 네이밍이랑 같이 함께 봐주시면서 어떤 도시락을 제일 먼저 이제 구입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스노우 돈가스라고 저도시락을 살 것 같아요. 일단 배고픈 학생들한테 양도 많고 양에 비해서 가격도 좀 적당한 것 같아서 네. 만약 제가 이제 학생이었다면 이제 저거를 많이 사 먹지 않을까. 네, 한번 시식해 볼까요? 제가 선택했던 거 먼저 먹어볼게요. 네. 비기업 메뉴 개발팀 직원들은 수시로 타업체 도시락을 구입해서 직접 먹어보고 분석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벤치마킹하기 좋다고 하네요. 제가 원래 평소에 막 편의점 도시락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막상 먹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이 좀 약간 좀 정성이 없어 보여서 웬만하면 이제 그냥 도시락 전문 매장 가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편의점 도시락도 괜찮은 것 같아요. 편의점 도시락도 날로날로 이제 이런 상품성을 다양화 시켜가지고 고객들의 니즈를 이제 적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타사 브랜드와 도시락 같은 거 비교를 어느 정도 주기로 하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메뉴 개발 시에도 이렇게 타사 제품을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트렌드를 한번 고려해 보기도 하지만 저희는 평소 이제 점심 식사 때 직원들이랑 같이 편의점 도시락이던가 타 이제 업종들의 도시락을 한 번씩 시켜 먹으면서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요새 도시락 시장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기도 해요. 먹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군요. 도시락을 만드는 자, 도시락을 많이 먹어라. 용사들 배불렀겠는데요. 퇴근길 메뉴 개발팀, 홍보팀 선배들과 청계천 밤도깨비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네. 저 혹시 밤도깨비 시장은 와보셨나요? 와보진 못하고 들어만 봤어요. 들어만 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 줄 몰랐어요. 여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밤도깨비 야시장은 이제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밤에만 반짝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밤도깨비 야시장이라고. 그래서 밤도깨비 야시장이구나. 네. 다 테이크아웃 형태잖아요. 근데 네. 저희들도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 그래서 간편 조리 형태로 해서 바로바로 빠르게 나가는 그런 브랜드고 또 거의 매출이 배달이 80% 그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곳에서 그런 테이크아웃 부분도 굉장히 벤치마킹할 요소가 많아서 오늘 이쪽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 푸드트럭 이 조사로 하러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약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거든요. 외식 트렌드 및 매장 시장 조사 자료인데 매장마다 하나씩 이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메뉴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서 메뉴, 매장, 서비스 부분 13개 항목 시장 조사 실시.
서프라이즈답게 눈길, 발길 사로잡는 아이디어 음식들이 가득한데요. 청년 창업자들은 판매 기회와 경험을 얻고 사람들은 신개념 야시장에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이곳. 우리 용사들 슬슬 시장 조사를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타깃은 큐브 스테이크 푸드 트럭. 사장님이 보시기에 푸드트럭 시장은 앞으로 전망이 어떤 것 같아요? 전망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2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나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가격이 여기 있는 스테이크인 거에 비해서 적당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한 것 같다. 가격 가격 8점. 비주얼 나오면 보고. 청년 사장님 면전에서 13개 항목을 꼼꼼하게 채점 중인 용감한 용사들. 맛있어? 고기가 되게 부드러운데? 아 진짜? 근데 확실히 이게 재료가 신선한 것 같아요. 재료가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 여기 타코야끼? 사장님 타코야끼 좋아해? 타코야끼? 응. 좋아하지. 타코야끼. 고기 말고 딴 거 없나? 신메뉴 개발을 위한 시장 조사인 만큼 신메뉴, 인기 메뉴 위주로 선택 중. 아 여기 아이스크림 같은 아이스크림. 이게 되게 다양한 게 있구나. 고기만 있는 거 아니야? 이때 핑크핑크한 푸드트럭 발견. 약간 요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거는 인테리어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테리어가 일단은 예쁘니까 시선이 바로 끌린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보니 밤도깨비 야시장의 핫업 핫플레이스인 모양이네요. 트럭 운영하는데 보통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요? 제대 후 푸드트럭 창업을 계획 중인 용사들. 창업 관련 정보도 열심히 수집하며 시장 조사 중입니다.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게 조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진 한번 찍을까? 사진 한번 찍자. 와 되게 예쁘다. 하나, 둘, 3. 와 옥수수 맛있네. 소스가 약간 이 집에서 만든 것 같아. 되게 맛있네. 처음 먹어본 소스인데 되게 매우면서도 달달하고 좋은 것 같아. 칠리새우 먹방을 끝으로 시장 조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자 더욱 반짝반짝해지는 밤도깨비 야시장. 잘 둘러보셨어요? 네, 진짜 재밌게 잘 봤어요. 네, 이거 많이 봤는데 이제 저는 울산에 사는데 울산에서는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되게 신기한 게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 저도 전에 막 다른 푸드 트럭들 보면은 가격은 비싼데 양은 없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별로 안 좋게 봤는데 여기 밤도깨비 야시장에 있는 푸드 트럭들은 되게 가격도 좋고 양도 많고 맛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특히 이제 그 쉬린 플라워라는 매장이 있었는데 그 약간 이게 꽃다발 같은 그런 용기에 이제 새우를 담아서 줬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컨셉이 되게 괜찮았네요. 컨셉이 되게 약간 봄에도 잘 맞고 약간 연인들 사이에서도 되게 인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진짜 확실히 시장 조사가 중요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오늘 기록했던 거를 토대로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같이 메뉴 개발에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의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신메뉴 개발 회의를 하기로 한 날. 시장 조사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볼 게 되게 많다는 거를. 그래서 어제 보신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한번 이제 메뉴 개발자분에게 미션을 받아서 요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를 실제로 출시를 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시장조사 하신 거를 접목시켜서 그런 메뉴를 신메뉴를 하나 개발한다 생각하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션을 드릴 때 네. 지금 젊은 층 트렌드와 닭에 대한 주제를 드렸는데 혹시 어떤 메뉴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 생각해본 게 데리야키 치킨이랑 이제 달걀 장조림에서 약간 일본의 오야코동이라는 그런 이제 닭과 달걀에서 아들과 어머니 약간 이런 컨셉으로 가보려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오호, 닭고기 위에 계란을 올린 오야코동을 응용한 아이디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닭다리살을 넣고 이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양파랑 버섯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 구입 완료. 먹방에 이어 이번엔 국방입니다. 전상병에서 전 셰프가 됐군요. 뼈를 제외한 살 부분만 도려낼게요. 남준규 상병, 그 어렵다는 닭고기 발골 작업을 시도하는군요. 오, 제법인데요. 용사들이 만들 신메뉴의 포인트가 될 계란 장조림. 간장 1컵, 물 2컵을 넣고 끓이다가 삶은 계란 그리고 꽈리고추를 넣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에는 치킨 데리야끼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팬에 기름 대신 물을 넣은 것 같죠? 웬만하면은 고기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정수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느끼하지 않고 그 배달 시간에 맞는 배달 시간이 이제 길어짐으로써 기름이 굳거나 아니면 이제 맛이 변하거든요.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물로 이제 저희가 고기를 한번 구워 볼게요. 배달 음식 조리법이 따로 있다니 몰랐던 사실이네요. 메뉴를 개발하실 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판매했을 때 매출량을 많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신제품을 출시해서 판매량을 높여서 매출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수요도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실시했던 밤도깨비 야시장 시장조사 같이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물을 넣고 볶은 닭고기 데리야끼가 완성돼 가고 짭조름한 간장 옷을 입은 삶은 계란은 보기 좋게 자른 다음 이제 플레이팅만 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야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닭고기들도 앞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닭이 주재료라서 닭이 보일 수 있도록 빼주시고 달콤한 닭고기 데리야끼에 삶은 달걀 장조림과 꽈리고추로 장식한 용사들의 신메뉴 계란을 품었다기 완성됐습니다. 자,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보이존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게 이런 거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분으로 한번 먹고 미국을 한번 먹고 고기에도 이제 야채도 많고 또 이제 김치랑 이제 꽈리고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그런 많은 비타민들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고기로 인해서 이제 또 단백질 섭취도 잘 될 것 같아서 영양적인 면에서는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돼요. 이제 평가만이 남았습니다. 각 부서 대표들이 용사들의 신메뉴를 품평하기 위해 심사위원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발해본 도시락은 이제 치킨 데리야끼랑 계란 장조림을 주 메뉴로 해서 이제 만든 메뉴인데 이제 좀 계란이랑 치킨만 이제 먹다 보면 좀 느끼할 수가 있어서 이제 김치로 토핑을 했고 이제 또 꽈리고추로 해서 이제 좀 약간 좀 느끼한 맛을 좀 더 잡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마인 닭이 계란 아들을 품었다 해서
계란을 붕어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생각해둔 판매가는 있으신가요? 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그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냄새는 되게 좋아요. 냄새도 좋고 비주얼도 굉장히 좋아요. 야채 분해 이런 거 다 했다는 게 다 이런 원재료 다. 네, 재료 손질까지 다 상병들이 한 겁니다. 긴장되는데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향이 센데 간은 생각보다 세지 않은 것 같아요. 토핑이랑 먹고. 일단 꽈리고추의 향이 풍미를 돋아줬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때요? 맛있네요.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신메뉴 품평회.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지 말고. 저희 원래 찜닭 메뉴가 있었어요. 네, 찜닭 메뉴가 있었는데 계속 트렌드가 좀 바뀌어요. 네, 그냥 좀 더 차별성 없는 메뉴에선 좀 속하면 조금 지쳐지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가면 이걸 꼭 먹어야 돼라는 그런 딱 심어주지 않는 이상은 타이틀 메뉴를 탄생시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맛있어요, 그래도. 네, 저는 꽈리고추 얹는다는 것 자체를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저희가 늘 계란 후라이에만 좀 많이 치중했는데 계란을 옆으로 저렇게 쓸어서 토핑 얹으니까 확실히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커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상병들이 직접 이렇게 조리하고 메뉴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제품을 완성시켜 봤는데 품평회를 듣고 나서 소감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품평회를 하기 전에는 좀 몰랐던 부분이 약간 트렌드랑 이제 그런 거는 정확히 그거를 고려하지 잘 않았는데 품평회를 듣고 나니까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도 잘 알아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맛을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용사들의 신메뉴 계란을 품었닭은 재료의 맛과 특징은 잘 살렸지만 찜닭과 비슷한 맛,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송 컨셉이 품평인데 너무 이게 돈을 들여다가 도시락 업체 완전 정복 네 번째는 SNS 홍보. 오늘은 저희 마케팅 팀이랑 같이 SNS를 기획하고 올려보는 일을 할 건데요. 요즘에 SNS는 뭐 방송이나 이런 지명 광고 못지않게 굉장히 파급력이 강하고 또 여러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가맹점 개설 그런 모집을 위한 글도 올리기도 하고 이런 메뉴 이미지를 찍어서 올리기도 해요. SNS 홍보 이벤트로 활용할 사진 촬영 준비. 용사들이 직접 기획한 오늘의 촬영 컨셉은 육해공의 맛이 모두 살아있는 핵꿀맛 토핑밥. 조명빨 살리고 음식의 색감을 잘 살려서 사진을 찍는 남준규 상병. 모니터를 해가며 열심히 촬영합니다. 촬영한 따끈따끈한 사진은 보정, 편집 작업 후 바로 SNS에 업로드. 저는 이쪽 사진이 세 번째 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희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통 하나 작업하는데 몇 분 정도 걸려요? 사진에 따라서 다른데 좀 사진이 괜찮게 찍혀서 손을 많이 댈 필요가 없으면 그냥 로고나 이런 것만 넣어서 작업하는 정도로 해서 그렇게 뭐 10분, 15분 이렇게 걸리고 아니면은 뭐 이미지에 따라서 저희가 글을 넣거나 이렇게 편집이 좀 필요한 경우는 1시간 미만에서 뭐 동영상 작업까지 하는 경우는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 거 해주셔도 되고. 사진에 어울리는 홍보 문구도 용사들이 직접 써봤습니다. 가성비 최고 핵 꿀맛.
그러면 직접 핸드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용사들의 손을 거친 홍보 문구 탄생. 이렇게 직업 체험의 모든 일정을 마치며 좋아요를 꾹 눌렀습니다. HMR 시장에 도전하는 기업,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 일단 요새 취업이 되게 힘든데 그 취업 현장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서 이렇게 구경해보고 체험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름으로써 이제 취업이 정말 힘들고 근데 그 힘든 과정만 견뎌내면은 즐겁게 생활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었어요. 밥 한 끼에 담긴 많은 이들의 노력과 수고를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요리도 해보고 이제 신메뉴도 개발해보면서 아 이게 트렌드도 되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세부적인 부분들도 많이 알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 편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할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Sound